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카카오에서 멜론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멜론 iOS 개발 파트의 제이크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iOS 환경에서 오디오 앱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반적인 오디오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살펴보고 개발 과정에서 함께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의 사운드 프로세싱은 대부분의 경우 디지털 장치와 소프트웨어로 많은 부분을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악이 만들어질 때 녹음과 처리를 반복하는 과정 동안 모든 단계에서 디지털 방식으로만 처리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려면 아날로그 신호에 근접하게 점을 찍어서 변환하게 됩니다. 여기서 점을 얼마나 더 촘촘하게 찍느냐에 따라 음질이 결정되게 됩니다. 더 촘촘할수록 원래 파형과 비슷해지고 음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이렇게 샘플링을 통해 추출된 샘플은 바로 이진 코드로 바꿀 수 없으므로 샘플의 값을 가장 가까운 값과 매칭하면서 바꾸는 과정을 거치고 다시 이진수로 표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게 됩니다. 음질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음질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28, 320 등의 숫자는 비트레이트를 의미하는데 비트레이트는 매초 단위마다 처리하는 데이터의 양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음질을 비교해보면 320K가 128K보다 음질이 더 좋습니다. 쉽게 말해 비트레이트가 높을수록 음질이 더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MP3 320과 AAC 320을 비교해보면 대체적으로 AAC 쪽의 음질이 조금 더 좋고 용량은 약간 더 작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iOS 오디오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애플에서는 오디오 프로그래밍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레임워크와 관련 API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개발자들은 각각의 기능과 성격들을 파악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한 API를 사용하는 게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렇게 제공되는 오디오 프레임워크를 이용해 iOS에서 오디오를 재생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이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보면 먼저 하위 레벨에서 세부적인 컨트롤을 통해 오디오를 제어하는 방법과 추상화된 클래스를 통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제공된 API를 이용해서 재생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AV 오디오 플레이어를 사용해 오디오를 재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오디오 파일을 이용해 AV 오디오 플레이어의 인스턴스를 생성해 줍니다. 프리페어 투 플레이 메서드를 통해 재생할 준비를 하고 플레이 메서드를 호출하여 음악을 재생해 줍니다. AV 오디오 플레이를 사용해 이렇게 간단하게 오디오를 재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오디오 파일을 재생하고자 한다면 AV 파운데이션의 API들을 사용하는 게 적합하겠지만 오디오 컨버팅이나 이퀄라이저,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를 조작하는 등 고수준의 오디오 컨트롤을 위해서는 더 낮은 수준의 API들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하위 레벨로 내려가 오디오 툴박스 프레임워크를 이용해 오디오를 재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오디오 툴박스 프레임워크에는 오디오를 재생할 수 있는 오디오 유닛과 이를 조금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상화한 오디오 큐가 있습니다. 오디오 유닛은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접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레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디오 유닛을 개발자들이 일반적으로 다루려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신경 써야 하거나 또는 책임져야 하는 부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 개발자들의 접근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데이터의 어떠한 가공들, 예를 들면 어떤 소리들을 합성하면서 동시에 재생해내는 것처럼 처리 시간이 민감하거나 조금 더 복잡한 처리들을 해야 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오디오 유닛 기반으로 구현되어 있는 오디오 큐를 사용하여 개발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수월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부분의 오디오 기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큐 서비스는 오디오 하드웨어의 일부에 연결되는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입니다. 오디오 큐 서비스는 압축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 형식인 MP3, AAC, FLAC 등 다양한 포맷을 지원합니다. 오디오 큐를 사용해서 어떻게 오디오 파일을 재생하는지 동작 구조와 구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툴박스 프레임워크에서는 압축된 오디오 파일을 파싱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줍니다. 이를 통해 오디오 파일에서 오디오 형식을 획득합니다. 오디오 형식은 샘플률, 채널의 비트수, 프레임의 채널수 등 오디오 패킷의 데이터 구조를 설명하는 구조체입니다. 오디오 형식을 획득했다면 이를 참조하여
오디오 큐를 설정합니다. 적절한 설정이 완료되면 오디오 큐를 시작하고 오디오 큐가 시작되면 콜백을 통해 재생될 오디오 데이터로 채워져야 할 빈 버퍼를 제공받게 됩니다. 제공받은 빈 버퍼에 오디오 파일을 파싱해서 얻어낸 오디오 데이터 패킷을 오디오 큐로 전달합니다. 이 과정이 오디오 큐에 의해 반복적으로 호출되고 파일의 끝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하게 됩니다. 모든 재생을 마치게 되면 오디오 큐를 중지해 줍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오디오 큐의 동작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디오 큐를 이용해 오디오 파일을 재생하고자 한다면 일반적으로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오디오 큐를 이용해 작성해본 예제 프로그램을 통해 각 과정들을 코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생과 관련된 정보나 상태 등을 관리하기 위해 구조체를 정해줍니다. 여기에 포함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사용 중인 오디오 큐를 관리하기 위한 객체도 있고 오디오 큐에서 사용할 버퍼의 개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개의 버퍼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재생하고자 하는 오디오의 오디오 형식 구조를 나타내기 위해 오디오 형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형식은 오디오 파일에서 획득한 정보를 통해 채워주게 됩니다. 재생 중인 파일에 대한 패킷 설명 배열입니다. 오디오 파일은 인코딩 방식에 따라 고정 비트율과 가변 비트율 포맷 방식이 있는데 고정 비트율의 경우 모든 패킷이 정보가 동일하여 오디오 형식만으로 충분하지만 가변 비트율의 경우 패킷마다 비트레이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패킷들의 정보를 담고 있는 오디오 패킷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패킷을 읽을 때 참조하게 될 현재 패킷의 인덱스 정보도 있습니다. 구조체 작성이 끝났다면 파일을 열고 파일의 정보를 얻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준비된 오디오 파일을 열고 파일의 오디오 형식을 획득한 뒤 재생할 오디오에서 최대 크기의 패킷 사이즈도 획득해 줍니다. 이렇게 획득한 패킷 사이즈는 해당 오디오 파일의 이론상으로서의 최대 패킷 크기입니다. 성공적으로 오디오 형식을 획득했다면 오디오 큐를 생성해 줍니다. 재생을 위한 새로운 오디오 큐를 생성해 주었습니다. 이때 콜백을 함께 등록하게 되는데 해당 콜백을 통해 빈 버퍼를 전달받고 전달받은 버퍼에 오디오 데이터를 채워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콜백에 대한 구현 내용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디오 큐에서 사용할 버퍼의 크기를 설정해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함수를 통해 버퍼 사이즈를 결정해줍니다. 먼저 기준이 되는 최대 버퍼 사이즈와 최소 버퍼 사이즈를 결정해줍니다. 여기서는 최대 320KB, 최소 16KB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가변 비트율의 경우에는 패킷마다 비트레이트 값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오디오 형식을 확인해 보면 바이트 퍼 패킷과 프레임스 퍼 패킷의 값이 0입니다. 고정 비트율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식을 통해 주어진 초단위 기간 동안 몇 개의 패킷이 소요되는지 계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값에 최대 패킷 크기를 곱한 값으로 지정해 줍니다. 가변 비트율의 경우 버퍼가 적어도 하나의 패킷은 가질 수 있도록 최대 버퍼 사이즈 또는 최대 패킷 크기 중에 충분히 큰 값으로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계산된 버퍼 크기가 앞서 설정한 최대 또는 최소 크기의 범위보다 벗어나지 않도록 체크해 줌으로써 버퍼 사이즈를 결정해 줍니다. 이제 오디오 큐에 사용할 버퍼를 할당해 줄 차례입니다. 앞서 획득한 버퍼 사이즈를 참조하여 오디오 큐에 사용할 버퍼를 할당해 줍니다. 할당과 동시에 앞서 언급했던 콜백 함수를 호출해 줌으로써 미리 준비된 버퍼 사이즈만큼 읽어낸 오디오 파일의 패킷들을 버퍼에 채우고 오디오 큐에 할당해 주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콜백 함수의 구현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콜백이 호출되면 빈 버퍼를 제공받게 되는데 오디오 파일의 다음 패킷을 읽어와서 빈 버퍼의 데이터를 채우고 채워진 버퍼를 오디오 큐에 할당해 줍니다. 파일의 끝에 도달할 때까지 이 작업을 반복하게 되고 더 이상 읽을 패킷이 없다면 사용 중이던 오디오 큐를 정지해 줍니다. 여기서 오디오 큐를 정지해주기 위해 작성한 메서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디오 큐를 정지하기 위한 메서드를 호출할 때 파라미터를 통해 호출 즉시 오디오 큐를 멈출지 여부를 결정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파일의 끝에 도달했지만 남아있는 모든 버퍼가 재생되거나 채워지도록 false를 주어 노래가 끝까지 출력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 오디오 큐를 시작해 줍니다. 로컬에 이미 존재하는 파일을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오디오 파일에 대한 스트리밍을 지원해줘야 한다면 추가적으로 신경 써줘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원격지에서 재생하고자 하는 음원 파일을 다운로드해야 할 것이고 다운로드하는 동안 기다릴 수 없으니 준비되는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바로 재생을 시작해줘야 할 것입니다. 물론 버퍼링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겠죠. 또한 한번 다운로드된 음원을 이후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캐싱 처리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구현하면
오디오 스트리밍에 적합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iOS 환경에서 오디오 앱을 구현하고 사용자에게 제공해주는 데 있어서는 단순히 오디오를 출력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함께 고려하고 작성해야 할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저와 함께 멜론을 개발하고 있는 에이든이 이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에서 제이크와 여러 다른 크루들과 함께 멜론을 개발하고 있는 iOS 개발자 에이든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오디오를 사용하는 iOS 앱에서 반드시 구현해야 되는 AV 오디오 세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오디오를 사용하는 앱들은 적절한 방식으로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음악을 듣다가 보이스톡이 오기도 하고 내비게이션에서 음성으로 길을 알려주는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각 상황에 따라 음악을 멈추기도 하고 음량을 줄이는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먼저 앱을 만들게 되면 앱은 자신만의 오디오 세션을 가지게 됩니다. 앱은 오디오 세션의 카테고리, 모드, 옵션을 적절히 설정해야 하며 이를 이용해 마이크와 스피커를 제어하는 시스템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오디오를 사용하는 앱은 동일한 방식으로 시스템과 상호작용하게 되고 이때 하나의 앱에서 오디오 세션을 활성화하여 시스템의 오디오의 사용을 알려주게 되면 시스템은 각 앱의 오디오 세션 설정에 따라 적절한 동작과 함께 이벤트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때 각각의 앱은 시스템에서 전달받은 이벤트를 핸들링하여 재생을 멈추는 등 다양한 액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앱들과 상호작용하며 오디오를 재생하기 위해서 세션을 설정하고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여러 이벤트를 핸들링하며 세션을 활성화하고 비활성화하는 세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어떻게 오디오 세션을 설정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싱글톤으로 구성되어 있는 오디오 세션을 이용해 카테고리, 모드, 옵션을 설정하면 앱에서 어떻게 오디오를 사용할지 간단히 시스템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테고리를 앰비언트로 설정해 다른 앱에서 재생 중인 음악을 멈추지 않고 간단하게 효과음 등을 재생할 수 있으며 모드와 옵션의 구성을 변경해 내비게이션처럼 다른 앱에서 재생 중인 음악의 소리를 줄이고 음성 안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설정할 수 있는 카테고리, 모드, 옵션은 보신 것처럼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어 앱의 성격에 맞게 적절히 설정해야 합니다. 오디오 세션의 설정과 함께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벤트 또한 각 상황에 맞게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벤트는 노티피케이션 형태로 받을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인터럽트 노티피케이션, 루트 체인지 노티피케이션, 미디어 서비스 워 리셋 노티피케이션이 있습니다. 먼저 인터럽트 노티피케이션은 다른 앱에 의해서 오디오 세션이 비활성화되거나 다시 활성화할 수 있을 때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앱이 활성 상태일 때 다른 앱에서 세션을 활성화하면 시스템에서 세션을 비활성화하게 되고 이를 인터럽트 노티피케이션으로 앱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이때 인터럽트 받은 앱은 재생을 멈추어야 합니다. 이후 앱에서 세션을 비활성화하게 되면 시스템에서 재생이 중단됐던 앱으로 인터럽트를 보내고 앱은 다시 음악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오디오 세션의 인터럽트 노티피케이션이 동작하게 됩니다. 간단히 코드를 통해 살펴보면 먼저 오디오 세션을 활성화하기 전에 인터럽트 노티피케이션 핸들러를 등록하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인터럽트를 대비해주게 됩니다. 시스템에서 인터럽트가 발생하여 노티피케이션을 받게 되면 타입을 확인하여 비긴일 경우 다른 앱에 의해 인터럽트가 발생한 것으로 재생 시간을 저장하는 등 적절한 처리 후에 재생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타입이 엔드일 경우 옵션을 확인하여 다시 음악을 재생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루트 체인지 노티피케이션이 있습니다. 이 노티피케이션은 이어폰이 연결되거나 해제되는 등 오디오의 입출력 경로가 변경될 때 발생합니다. 인터럽트 노티피케이션과 동일하게 오디오 세션을 활성화하기 전 핸들러를 등록하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대비해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디오의 입출력 경로가 변경되면 노티피케이션을 받게 됩니다. 이때 어떠한 이유로 이벤트가 발생했는지 확인하여 새로운 디바이스가 연결되었을 경우 재생을 지속하기도 하고 기존 디바이스가 연결 해제되었을 경우 재생을 멈추는 등 적절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노티피케이션으로는 미디어 서비스 워 리셋 노티피케이션이 있습니다. 매우 드물게 발생하지만 시스템의 미디어 서비스 대문이 재시작될 수 있고 이때 노티피케이션을 받게 됩니다. 이 노티피케이션을 받게 되면 플레이어나 오디오 큐를 다시 생성하는 등의 여러 작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디오 세션을 활성화하고 비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션 설정과 여러 이벤트에 대한 대비가 다 완료되었다면 세션을 활성화하고 음원을 재생하면 됩니다. 이후 음원의 재생이 완료되었다면 동일한 메소드를 이용해 세션을 비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옵션을 사용하여 인터럽트 됐던 다른 앱들에게 세션이 비활성화됐음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오디오 세션을 비활성화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VoIP, 내비게이션 등 다른 오디오 세션을 인터럽트할 가능성이 큰 앱의 경우 명시적으로 세션을 비활성화하여 인터럽트된 앱의 오디오 세션 재활성화를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오디오 세션을 이용하여 다른 앱들과 원활히 상호작용하는 오디오 앱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디오 앱을 만들면서 오디오 세션과 함께 다른 부분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폰 유저라면 이 화면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부분을 이용해 사용자는 오디오 앱이 백그라운드 상태에 있더라도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간단한 제어 또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앱을 벗어나서 시스템 UI에 정보를 표현하고 유저의 액션에 반응하기 위해 앱에서는 Now Playing Info Center와 리모트 커맨드 센터를 이용하게 됩니다. 먼저 앱은 Now Playing Info Center를 이용해 화면을 구성하기 위한 앨범 커버, 곡 제목, 아티스트 이름 등 다양한 정보를 시스템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시스템에서 정의한 키를 이용해 딕셔너리를 구성하고 Now Playing Info 프로퍼티에 설정하여 시스템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에서는 전달받은 정보를 이용해 이렇게 화면에 표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앱에서는 다음 곡이 재생되어 곡 정보가 변하는 등의 적절한 시점마다 필요한 정보를 갱신해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앱은 리모트 커맨드 센터를 이용해 잠금 화면이나 제어 센터, 이어폰 등의 다른 외부 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액션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액션을 핸들링하기 위해 리모트 커맨드 센터에는 정의된 여러 커맨드가 있으며 각각의 커맨드에 핸들러를 연결하고 커맨드를 활성화하여 액션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시스템은 이와 같이 다양한 버튼을 화면에 표시해 줄 수 있는데 이는 리모트 커맨드 센터의 여러 커맨드 중 어떤 커맨드가 활성화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커맨드가 비활성화되어 있으면 버튼 또한 비활성화로 표현되며 트랙 커맨드가 활성화된 경우 비활성화된 버튼이 활성화되며 스킵 인터벌 커맨드가 활성화된 경우 버튼이 스킵 버튼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음원을 재생하고 다른 앱,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iOS 오디오 앱을 만들기 위한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이 다소 복잡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오디오 앱에 관심 있는 분들이 앱을 개발할 때 좋은 가이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